이상적인 전지 3개와 저항기 5개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은 회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3개의 전지에 흐르는 전류와 회로상의 B와 A 사이의 전기 포텐셜 차이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3개가 그림과 같이 배열되어 있을 경우에는 등가 저항을 구하는 식으로 해서 전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키르프 법칙 사용해야 됩니다. 3개의 전류 I1, I2, I3가 그림과 같이 흐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로상의 각 부분을 이렇게 A, B, C, D, F로 구분하겠습니다. 키르프 법칙 2개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첫 번째 법칙, 분기점 법칙이죠. 회로상에 있는 특정한 분기점에 대해서 모든 전류를 다 더하면 0이 된다는 거죠. 이 점 A가 한 개 분기점이죠. 이 점 A에 대해서 모든 전류를 다 더하겠습니다. 근데 분기점으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전류를 플러스를 붙여서 나가는 전류를 마이너스 붙여서 더하겠습니다. 전류 I1은 분기점 A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I1은 플러스를 붙여서 더하고 전류 I2는 분기점 A로부터 나갑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류 I3 분기점 A로 들어가죠. 플러스를 붙여서 더하겠습니다. 0 돼야 됩니다. 이 녀석을 우변으로 옮겨버리겠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I2는 I1과 I3 합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르프 두 번째 법칙, 폐회로 법칙이죠. 회로상에 있는 특정한 배회에 대해서 모든 전기 포텐셜 변을 다 더하면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전류 I1, I2, I3 세 개의 전류를 구하려고 합니다. 모르는 게 세 개란 뜻입니다. 식 3개 필요하죠. 근데 이미 식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실제로 배회로가 3개 있습니다. 근데 이미 식이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배회로 3개를 다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회로 2개만 선택하면 됩니다. 먼저 배회로 CD, A, B, C를 선택을 해서 C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C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모든 전기 포텐셜 변을 다 하겠습니다. C에서부터 출발합니다. C에서 D로 가는 과정 중에 이 전지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하죠.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전지 마이너스 단자에서 플러스 단자로 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전지에서 전기 포텐셜이 증가합니다.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이완만큼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가는 과정 중에 이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합니다.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전류 I1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갑니다. 이럴 경우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R1, I1만큼 감소합니다. 이제 A에서 B로 가는 과정 중에는 우선 이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합니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전류 I2가 흐르는 방향을 따라가죠.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R2, I2만큼 감소합니다. 그리고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이 전지에서도 전기 포텐셜이 변하죠.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전지의 플러스 단자에서 마이너스 단자로 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전지에서 전기 포텐셜이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E2만큼 감소합니다.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이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합니다. 근데 I1이 이렇게 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I1이 이렇게 하겠죠.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전류 I1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갑니다.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감소할 겁니다. 얼마만큼? R1, I1만큼 감소해서 처음 위치 C로 되돌아왔습니다. C에서 출발해서 C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전기 포텐셜 변화 없어야 됩니다. 초인값 다 대입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양변을 2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배로 B, A, E, F, B를 선택을 해서 B에서부터 시작해서 식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모든 전기 포텐셜 변화를 다 더하겠습니다. B에서부터 출발합니다. B에서부터 출발해서 A로 가는 과정 중에 우선 이 전지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하죠. B에서 A로 가는 과정은 전지의 마이너스 단자에서 플러스 단자로 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전지에서 전기 포텐셜이 증가한다고 했었죠. 얼만큼 증가하냐면 E2만큼 증가합니다. 그리고 B에서 A로 가는 과정 중에 이 저항기에서도 전기 포텐셜이 변합니다. B에서 A로 가는 과정은 전류 I2가 가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죠. 이럴 경우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증가합니다.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R2, E2만큼 증가합니다. 이제 A에서 E로 가는 과정 중에 이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합니다. A에서 E로 가는 과정은 전류 I3가 가는 방향과 정반대로 갑니다. 이럴 경우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증가합니다.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R1, I3만큼 증가합니다. 이제 E에서 F로 가는 과정 중에 우선 이 전지에서 전기 포텐셜이 변합니다. E에서 F로 가는 과정은
전제의 플러스 단자에서 마이너스 단자로 가게 됩니다. 전제에서 전기 포텐셜이 감소합니다. 이 소리만큼 감소합니다. 그리고 E에서 F로 가는 과정 중에 이 저항기에서도 전기 포텐셜이 변합니다. I3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I3가 이렇게 하겠죠. E에서 F로 가는 과정은 전류 I3가 흐르는 방향과 정반대로 갑니다. 저항기에서 전기 포텐셜이 증가합니다.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R1 I3만큼 증가해서 처음 위치 B로 되돌아옵니다. 전기 포텐셜 변화 없어야 되죠. 주어지는 값 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게 되거든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I2와 I3 간의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미 뭘 알고 있냐면 I2는 I1과 I3 합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3에 마이너스 I2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이쪽으로 옮겨버리게 되면 I1과 I2 간의 관계가 나오게 되죠. 근데 또 이미 뭘 알고 있냐면 이 녀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1에 2I2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3I2가 되게 되죠. 3I2가 마이너스 1A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I2 구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A. 근데 I2와 I3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된 걸 알고 있으니까 I3는 플러스 3분의 1A 되겠죠. 그리고 I1과 I2 간의 이런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I1은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게 되겠죠. 전류 I1, I2, I3 세 개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을 하고 키로프 법칙을 이용해서 전류를 구했더니 I1과 I2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가정한 방향과 정반대로 흐른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A의 전류가 이렇게, 3분의 1A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3분의 2A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전적인 E1인 전지에는 3분의 2A의 전류가 밑으로, 기전적인 E2인 전지에는 3분의 1A의 전류가 위쪽으로, 기전적인 E3인 전지에는 3분의 1A의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B와 A 사이의 전기 포텐셜 차이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A 사이에는 이 전지와 이 저항기가 포함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B와 A 사이의 전기 포텐셜 차이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주어지는 값 다 대입합니다. 근데 이 I2가 마이너스 3분의 1A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 B에 비해서 A가 전기 포텐셜이 3분의 10V, 그러니까 대략 3.3V 정도 높습니다.